그러면 이제 기본계획이 딱 수립됐으면 구체적으로 정비사업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 여기 기본계획 갖고는 하나의 기본계획은 방향이고, 아까 예정지역 잡혔고,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 여기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기본 정비사업하려면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구역이 지정돼야 사업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죠. 이제는 정비계획을 갈 겁니다. 중요한 건 정비계획이지 기본계획이 아니에요. 여기서 재개발하려면, 재건축하려면 그 안에 수립되는 행정계획이 중요한 거지.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여기가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2023년 7월에 여기 이제 기본계획에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정해놨잖아요. 근데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요, 재건축은 뭘 해야 되냐면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안전진단이 나와요.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한 것은 재건축에서만 안전진단이 나옵니다. 재개발이나 주거개선 사업에서는 건물의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뭐 기반시설도 다 삭중해야 하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건물만 판단해서 해야 되니까 그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이란 말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재건축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거예요. 근데 안전진단은 누가 실시해요? 안전진단은 누가 실시할까? 안전진단은 누가요? 이방권자가. 이방권자. 여기서는 이방권자가 이제 해당 구청장이 이방권자로 생각하시면 돼. 정비계획은 겁나 많은데 이것을 인천시장에 한 번에 이게 하나씩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방권자, 구청장 등이 이방권자가 안전히 실시하는데, 실시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이방권자가 여기처럼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어요. 재건축은 계획 수립하려면 안전진단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직권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방권자가. 그래서 1번 기업번은 이방권자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직권에서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재건축을 하려면 진단 실효하고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돼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101동, 102동, 103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도 안전진단 좀 실시해 주세요라고 요청해도 안전진단 실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거나 요청이 있으면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죠? 근데 이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이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밑에가 맨 밑에 박스인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이런 경우는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청할 때는 안전진단 좀 실시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혼자 가서 요청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써요? 그죠? 항상 요청할 때는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그 세 가지 다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으라고요. 우리 건축물 및 그 부속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그것만 기억합니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요청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 시. 그런데 자, 거기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어. 그 밑에, 오른쪽에 실시 여부 통보 나왔죠. 요청이 있으면 바로 콜 부르는 게 아니고, 요청이 있으면 매일 이내, 30일 이내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는 얘기예요.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다 동의 얻어서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바로 안전진단 실시하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에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 이렇게 이제 수립시가 도래했거나 이런 요청에서 안전진단 실시할 때 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대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실시합니까? 어떤 게 안전진단 실시 대상입니까? 밑에 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그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 안전진단 대상은 이 주택단지 안에, 이게 주택단지잖아요.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공동주택만을. 근데
예, 지금은 주택단지안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이 단지 안에는 101동, 102동, 103동도 있지만 여기 상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자꾸 실시 대상이라고 물어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 대상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말인가요? 안 좋은 말인가요? 우리 가끔씩 재건축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정문 앞에 막 프랑카드 붙죠. 프랑카드가 딱 붙어. 뭐라고? 경축 안전진단 통과. 이렇게 프랑카드 붙어. 그러면 그 프랑카드는 뭘 의미할까? 경축 안전진단 통과했다는 말은 우리 아파트 단지가 겁나 안전하니까 축하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안전하지 못하니까 축하한다는 말인가요? 네? 안전진단 통과했단 말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축하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전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축하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재건축하는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축하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은 예, 이런 경우는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고 바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좋은 거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다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가 아니라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안전진단, 원래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이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데 이러이런 건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어때요?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방권자가 인정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방권자가 인정할 때 당장 사용 금지 시켜야겠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노후 불량 건축물 충족한 자녀, 이미 충족을 했어요. 충족한 자녀 건축물 할 필요 없죠. 자, 자녀 건축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진입도로 등을 위해서요. 우리 나중에 뒤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필요하면 주택단지가 아니라도 진입도로 등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여기도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진입도로 설치 등을 위해서 그 구역 안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건축물. 불가피. 오가피 아니고 불가피. 예, 불가피하게 들어간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로 취득법에 의한 건물 안전등급 판정이 있어요. 우리 건축물의 안전등급 판정은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5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건물이 등급이 우수한 등급이고 B등급은 양호한 등급이고 C등급은 보통 등급이고 D등급은 미흡하고 E등급은 불량 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미흡하고 불량 등급 판정은 뭐와 똑같냐면 사용 금지가 필요한 등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진단 실시 대상하고 제외 대상을 정리를 하시고 이걸 자꾸 실시 대상이라고 그렇게 정리하니까 물어보니까 조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론으로 가면 이제 수립시가 도래했거나 요청이 있으면 안전진단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순서는 현지 조사를 해요. 누가 현지 조사해요? 이방권자가. 이걸 여러분 우리는 실무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비 진단이라고 해요. 예비. 직접 가도 되고 또 바쁘면 우려할 수도 있어요. 현지 조사를 합니다. 가가지고 여기 있는 지금 이 단지 안 주택단지 안에 가서 101동, 102동, 103동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건축물의 구조 안전은 어떻게 하는지, 노후 마감은 어떻게 되는지, 주변 환경과의 연관에 있어서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이방권자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딱 보니까 건물은 반쯤 기울어져 있고 막 균열도 심하고 막 그 주변 환경하고도 너무너무 이적이 열악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판단되면 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방권자가 안전진단 실시하는 기간을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안전진단 기간을 지정해 줍니다. 이방권자가 현지 조사하고 이걸 예비 진단이라고 해요. 현지 조사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판단해서 안전진단 전문가한테 맡겨서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전진단 기간을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어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리원연구원. 그런데요, 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사설기관이고요. 사설기관이고, 이 관리원과 연구원은 공적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안전진단 실시하는 게 요 두 개는 정부기관이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정부기관이 아니고 사설기관.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세 개가 있더라.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안전관리원, 그리고 기술연구원. 자, 이런 기관을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했어요. 자, 이방권자가 네가 안전진단 실시해. 그럼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 기관이 이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하겠죠. 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밀진단이라고 해요. 실무에서는 정밀진단.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AB진단, 정밀진단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는 AB진단, 현지조사는 그리고 안전진단 기관이 지정돼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정밀진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기관이 지정돼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시를 했으면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출해야겠죠?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당연히 이방권자한테 하고 또 요청한 사람이 있으면 요청한 사람 제출해야죠. 요청한 사람 비용 부담하니까. 그죠? 누구한테 제출한다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이방권자에게.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쭉 내려가면 결정이라는 목차가 보이죠? 자, 요거하고 적정성 검토, 요것만 잘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이방권자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이방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면 재건축 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면은 재건축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결정 권한은 이 시정군수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의 이런 결정은 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돼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결정은 이방권자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방권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면 이방권자 결정한다. 이방권자는 아까 제가 시정군수구청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방권자가 이런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 즉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정군수구청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단순히 좀 어떤 선심성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음 선거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주민이 원하고 그러면 해주고 막 그런 이런 남용이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방권자 네가 결정했으면 그 결정한 내용과 결과 보고서를 나한테 제출해야. 그래서 제출을 하는. 누구한테 이방권자는 제출해요? 이 시장군수구청장보다 더 높은 사람 누구예요? 시도지사, 특광도지사. 그래서 특광도지사에게 결과 보고서를 또 제출해. 결정한 내용을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특광도지사한테 제출을 할까요? 그 이유는 특광도지사, 즉 시도지사가 이런 이방권자의 이런 결정이 적정했는지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검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결정권자고 그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이 적정한지 적정성 검토를 상급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국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 인천시가 결정해. 우리 소구청장이 결정하면 그 적정성 검토는 인천시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성 검토. 그 말 나와 있습니까? 검토. 그러면 거기 5번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니은번에 보니까 특광도지사 즉 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를 자기가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니까 기관에다가 의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의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이 적정했는지 한번 검토해달라고 누구한테. 제가 아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 어디가 있어요? 정부기관이 있고 사설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정부기관이 어디예요? 안전관리원하고 연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 기관한테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니은번에 보니까 진하게 표시된 거. 시도지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기술연구원에다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는 말 나오죠? 나오죠.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자, 오른쪽 맨 위로 갑니다.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이 결정이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이방권자의 이런 결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특광도지사는 검토해가지고 봤는데 이방권자 이런
재건축에 대한 이런 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결정을 취소합니까? 아니면 취소하세요라고 요청합니까? 요청해야지. 요청해야지. 취소하면 또 쌈나고 그러니까. 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을 취소 요청을 해요. 요청한다. 직접 취소한다 이러면 안 되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방권자는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이 정도만 딱 순서대로 정리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안전진단은 최근 이제 한 번 정도는 물어볼 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